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이문환입니다. 오늘도 디자인론,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주관적인 기호에 따라 매우 다를 테지만 이런 그림풍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혹은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지금 보니까 매우 순정 만화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전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매우 독특한 스타일의 그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알폰소 무하라는 작가의 그림이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다루게 될 아르누보 양식을 대표하는 그런 디자이너,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르누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아르누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단점은 무엇이 없는지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누보라는 것은 하나의 디자인 스타일 혹은 디자인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아르누보 스타일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에 매우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축 양식과 건물들도 많이 지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음, 뭐 이런 그 기술적인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이 합쳐지면서 기술자들은 엔지니어들은 보다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이 생산하려는데 집중을 두고 물건들과 건축물들을 만들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은 이렇게 무미건조한 건축물을 만들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술을 만들자라는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누보 양식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다시 나왔는데요. 아르누보란 일단 신미술이란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매우 자연주의적이고 유기적인 형체를 구사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자면 나뭇잎도 많이 있고 색상도 매우 튀지 않는 자연적인 색채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꼬불꼬불한 모양, 동글동글한 장식적인 요소 그런 부분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르누보 양식은 비단 회화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건축 양식, 디자인, 뭐 제품 같은 것에도 많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양식은 하나의 나라에서만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했었는데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디자인 분야에서는 아르누보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누보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연주의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자연에서의 형태를 모티브로 사용하고자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의자가 있는데 이것은 아르누보 양식의 의자가 아닙니다. 매우 현대적인 양식의 의자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루게 될 그런 의자들인데요. 현대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자는 이 그림에 있는 현재 이 의자들과 매우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아르누보 양식의 의자는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매우 장식이 많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뭐 꼬불꼬불한 그런 나뭇잎의 형상, 나뭇잎에 붙어 있는 꽃잎의 형상, 나무처럼 보이기 위해서 곡선을 쓰는 등 매우 자연주의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르누보는 이런 장식적인 요소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의자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당시의 아르누보 양식은 탐미적인 장식, 그러니까 예쁘기만 한 장식적인 요소들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비싸지거나 사용하기 불편해질 수도 있었다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누보라는 양식이 오랫동안 유행하지 못하고 비교적 짧게만 유행했던 이유를 만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르누보 양식은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분야 등 각각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되어 왔었고요. 예를 들면 이 건축 분야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건축에서는 식물 형태의 부드러운 선을 주로 쓰는 그런 건축 양식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요. 안토니오 가우디 같은 분이 만든 건축물을 보면은 아, 이게 아르누보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매우 쉽게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회화에서도 풍부한 유동적인 곡선을 많이 쓰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축 분야에서 아르누보 양식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림을 보자면 이것은 계단인데 마치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의 계단인 것 같습니다. 뭐 해리포터 같은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고불고불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문인데 문에도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걸로 보아 이것도 아르누보 양식을 쓰고 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아직 프랑스 같은 외국에 많이 나가보진 않았을 텐데요. 저도 외국에 나갔을 때 아르누보 양식을 굳이 찾아서 돌아다닌 적은 없기 때문에 잘은 몰랐으나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떤 역에 가면은 아직도 아르누보 양식으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지하철역 입구 건축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을 딱 보자면 왠지 식물의 줄기가 자라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포도나무, 뭐 덩쿨이 예상되기도 하는 등 아까 말했듯이 매우 자연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분은 이미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안토니오 가우디야말로 매우 희귀한 혹은 괴상한 생김새의 그 건축물들을 많이 만든 것으로 유명하고요. 제가 찾아놓은 이 이미지 외에도 안토니오 가우디 건축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건축물들이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신기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잠시 이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부터 프랑스 남쪽 피레네 산맥과 접경 지역을 아우르는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 감독을 맡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란 성가족이라는 뜻으로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그의 천재성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바르셀로나에 오면 누구나 첫 여정지로 이곳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 중 최고로 알려진 성가족 성당입니다. 지금 벌써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요.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건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겠죠? 성당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가우디는 이곳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와서 신과 만날 수 있도록 다른 성당들처럼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요. 하늘에 닿을 것 같은데요. 그 아래 기둥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끝에가 갈라져 있어서 마치 이렇게 나뭇가지 같아 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뭔가 숲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우디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성당을 가득 채운 기둥들은 야자수나 삼나무 등의 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장은 나무가 가지를 뻗고 나뭇잎이 엉켜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침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이 푸르름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성당을 가만히 걷고 있다 보니까 성당 내부와 관광객들을 비추고 있는 빛이 인공 조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신이 빛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가우디는 형형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빛이 성당 안을 가득 채우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우디 덕분에 빛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는데요. 왜 자연을 사랑하는 천재 건축가라는 수식어가 가우디를 따라다니는지 오늘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26년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 가우디는 43년간이나 이 성당에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집념과 열정이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It's very, very pretty. Very spiritual. Very spiritual. I mean, I think it's God's way of bringing the world together, and through art, He connects us together. It seems really quite warm. I expect it to be quite cool in here, but it's not. It's very, very warm. It's a lovely atmosphere. It's fantastic. No, it's beautiful. The architecture is how they hold this all up. The columns amazing. is amazing, but it's a beautiful building. 많은 건축 평론가들이 느린 건축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성가족 성당에 찬사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게 1883년부터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130년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는 게 놀랍네요. 역시 걸작을 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우디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완공된 후에 다시 한번 꼭 찾아오고 싶습니다. 네, 가우디 건축물 잘 보셨나요? 앞에 본 것처럼 아르누보 양식을 정말 대표적으로 잘 사용한 사례있고 이 성당 이외에도 다른 건축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는 건축에 적용된 아르누보 양식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각 작품들 혹은 조각품 아니면 건축물 내부의 조각 예시를 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삐죽삐죽 마치 그 넝쿨처럼 생긴 가시넝쿨처럼 생긴 어떤 그 진입 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텔에 있는 기둥을 아르누보 양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화 또한 아르누보 양식으로 많이 그려져 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순정만화 풍의 그런 그 매우 자연적인 색채와 곡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는 디자이너니까 뭐 제품 디자인에 가까운 그런 사례를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헨리 반데벨데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대표적인 아르누보 양식을 구사했던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동시에 건축가이기도 할 거예요. 벨기에 분이고요. 이 분의 디자인의 특징은 직선과 곡선을 사용하였던 것은 아르누보 양식을 차용했던 그런 특징과 공통적이고요. 그렇지만 물체가 가진 구조적인 그 로직, 구조적인 논리적인 설계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단지 장식적인 특징을 이어받았던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중요시했던 부분을 나중에 독일에서 이어가서 디자인에 활용해왔습니다. 이 분이 만든 디자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외교관 의자예요. 벌써 100년, 150년, 130년 정도 지난 의자인데 어느 나라인지 저도 까먹었는데 외교관에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의자라고 하고요. 유기적인 곡선을 이렇게 이 다리 부분, 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아르누보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걸이랑 앞뒤 그런 라인들이 필요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정식적인과 동시에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띌 수 있도록 그 팔다리 거리가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부류의 디자인 제품이에요. 의자를 보면은 곡선적인 것들이 꼭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죠. 아르누보 하면은 곡선, 유기적인 곡선, 장식 이런 것들이 특징 키워드인데 이 의자에도 마찬가지로 곡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이 디자이너분은 곡선을 장식적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끔 잘 지탱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상과 책상 의자예요. 아까 보았던 외교관 의자와 그와 세트를 이루는 책상이겠죠. 책상도 마찬가지로 반듯반듯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조금 큰 동그라미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를 봤을 때도 손잡이에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모티브를 가져오면서도 나름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르누보 양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에서만 유행했던 게 아니고요. 프랑스, 벨기에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같은 경우는 빅터 홀타, 프랑스는 헥터 귀마르, 영국은 찰스 레니 맥킨토시라는 분들의 디자인된 제품이나 건축물들을 보면은 혹은 회화를 보면은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저희 교재에 있는 아르누보 챕터까지 읽고요. 그 안에 나오는 회화, 건축물 혹은 제품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정하고요. 찾은 사례의 이름, 디자이너 이름 혹은 특징을 정리해서 PPT 한 장에 정리한 후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책을 읽어가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책 꼭 읽어보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관련된 사례를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